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정은우입니다. 최근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국인들을 노린 범죄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업을 이유로 캄보디아에 갔다가 연락이 끊기거나 실종됐다는 신고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는데요. 외교부의 자료에 따르면 납치, 감금 관련 신고가 2024년에는 220건, 올해 들어 8월까지 이미 330건이나 발생했다고 하는데 신고조차 하지 못한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거란 우려가 들죠. 뉴스를 접하면서 안타까운 건 신고를 해도 영사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게 가족들의 호소고요. 그 사이에도 캄보디아행 비행기는 계속 떠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해외 취업 사기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심각한 국민 안전 문제로 봐야겠죠. 뒤늦게 정부가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어제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제라도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 모두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겠습니다. 10월 1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화요일 텃밭 가이드 시간인데요. 요즘 계속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텃밭 배수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심어야 할 작물은 뭐가 있는지 다양한 텃밭 소식 함께 살펴보고요. 마케팅 아이디어 시간에는 진짜보다 진짜 같은 연예인 부캐 마케팅 사례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텃밭 농사에 대한 궁금증과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시간,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관장님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긴 연휴를 끝내고 돌아왔는데요. 올 봄에 돌아가신 장모님이 8년 동안 병으로 누워 계셔서 그동안 다녀오지 못한 고향행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 가신다고 좋아하셨잖아요. 네. 친척들과의 행복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냈는데요. 고향으로 귀촌 귀농하신 형님들이 많이 계셔서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우리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도 계셨는데요. 네가 말한 대로 농사 지으면 굶어 죽기 딱 알맞겠다. 어머머머, 정말요? 네, 웃으셨어요. 제가 방송에서 말한 대로 또 호미 한 자루만 가지고 풀을 메어가며 농사하는 선배님도 계셨는데 동네에서는 희한한 별종 취급을 받고 계셨습니다. 농기계도 많이 발달했는데 호미질로 힘들게 그렇게 일하신다고 하니까 별종 취급 받으실 법하겠어요. 또 질문도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요즘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다양한 동영상들이 쏟아져 나와서 그것에 많이 의존해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을 봤는데 이런저런 영상을 봤는데 이거 맞는 거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게 정보가 넘쳐나도 결국은 이제 취사 선택하는 것은 농부의 몫이니까요. 좀 잘 취사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잘 알아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공부를 또 많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연휴가 길어서 방송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식재료 관련해서 아쉬운 점 있으셨다고요? 네. 추석 연휴 동안 못 보고 지나간 드라마를 좀 챙겨보았는데요. 뭐 보셨어요? 저는 주로 이제 사극에다가 요리 프로그램을 좋아합니다. 근데 마침 또 퓨전 사극이라고 해서 과거로 돌아간 요리사 셰프의 이야기가 있어서 네, 재밌게 보았습니다. 재료의 옛날 이름도 나오고 또 유래도 나와서 아주 좋았는데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요리 재료에 나오는 파가 조선파가 아니라 요즘 시대의 외대파더라고요. 이렇게 사극을 볼 때마다 이런 사소한 디테일에 실수해서
좀 흥이 깨지는 경우도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알아차리지 못했는데 관장님은 그게 다 보이셨나 보네요. 그 한류 열풍 속에서 우리 전통의 식재료인 토종 작물들도 좀 미디어를 통해서 좀 많이 노출되면 다시 빛을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관장님 요즘에 추석 연휴 때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비가 내리더라고요. 텃밭 네. 괜찮을까요? 계속된 비로 인해서 밭에 물을 줄 일이 없어서 좋긴 하지만 뿌리가 계속 물속에 이렇게 잠겨 있다시피 하니까 배추 뿌리에 병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서둘러 비닐을 벗겨내고 넓은 이랑을 좁은 이랑으로 바꾸어서 배수에 신경을 쓰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이 증상은 낮에는 배춧잎이 시든 것처럼 푹 주저앉았다가 오후가 되면 언제 그랬냐 싶게 이렇게 잎이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이는 증상인데요. 너무 과습한 환경에서 또 검정 비닐로 이렇게 쌓여 있으니까 배수가 불량해져서 이런 증상이 발생합니다. 네. 요즘은 농업용 자재들이 많이 전문화돼서 이런 뿌리옥병이나 뿌리썩은병에 대해서 특화된 자재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영양 관리에서는 이제 뿌리거름이라고 할 수 있는 칼륨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고요. 뿌리에 대해서는 이제 엽록소가 없어서 뿌리는 산소호흡만을 한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산소를 뿌리에 공급하는 자재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자재를 잘 활용해도 좋겠네요. 네. 근데 지금 햇빛에 말려야 할 수확물들, 그런 수확물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다음 주면 기온이 한 자릿수로 또 최저 기온이 한 자릿수로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예, 열대작물 관련해서는 수확을 서둘러야 하는데요. 수확을 해서 수확물을 말려야 하는데 이렇게 비 오는 날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따로 건조기를 이용하시고 또는 이제 비가림할 수 있는 곳에다 선풍기를 동원해서 말려야 하는데요. 네. 안 그러면 곰팡이가 생겨요. 또 습도가 높아서 바람이 없으면 말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공간이 없어서 밭에는 수확물을 집으로 가져와 말리고 있는데 아파트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집 전체가 폭탄을 맞은 것처럼 아주 어지럽습니다. 네, 그럼 이런 와중에 지금 심어야 할 작물들을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오늘은 이제 지금 심어야 할 작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일단 난지역 마늘은 벌써 심어서 파란 싹이 나와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지역 마늘을 심어야 하는데요. 네. 한지역 마늘은 심은 마늘이 싹을 올리지 않고 뿌리만 내린 상태에서 월동을 한 이후에 봄에 싹을 올리는 품종에 속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단양 마늘이나 서산 마늘 뭐 이런 종류들이 속합니다. 요즘은 충남도에서 개량해서 보급하고 있는 홍산 마늘이라는 종류도 있는데요. 마늘이 얕게 자리 잡아서 수확할 때 쉽게 뽑히는 그런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물론 맛에 있어서는 호불호가 갈리는 품종이기는 합니다. 전통적인 한지형 토종 씨마늘은 겉껍질을 까서 속껍질을 보면 약간 붉은 무늬가 보이는 반면에 홍산 마늘은 겉에서도 속에서도 하얗게 보이는 겉껍질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네. 씨마늘을 일단 구하시면 쪽을 나누어서 껍질을 까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뿌리 반대쪽 싹이 나오는 뾰족한 부분을 까보아서 건강한지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연한 갈색으로 변색이 되거나 썩은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새로운 싹은 마늘 속에서부터 나오긴 하지만 이렇게 변색되거나 썩은 것은 싹이 나오지 않기도 하고요. 나오더라도 성장세가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골라내고 마늘 쪽 전체가 건강한 것만을 골라 심으려면 잘 선발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관장님, 마늘은 좀 깊게 심어야 한다고요? 네, 마늘을 심는 깊이는 10cm 정도인데요. 마늘과 비슷한 종류로 가을에 심는 게 뭐 튤립, 수소나 상사화와 같은 구근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근류들도 제각각 심는 깊이가 다 다릅니다. 이렇게 이제 깊게 심는 이유는 뿌리를 내리는 깊이가 달라서인데요. 네. 이런 종류의 뿌리가 갖는 특징이 스프링 뿌리라고 해서 깊게 심으면 밀어 올리고 얕게 심으면 끌어내리는 특징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흙의 상태가 고슬고슬하냐 딱딱하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스프링이 작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적당한 깊이로 심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밭에 또 서리빨이 내리면
얇게 심은 경우에는 마늘이 뿌리가 중간에 이렇게 서리빨 때문에 끊어져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깊이를 심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 추워지면은 자라는 동안에 신경 써줄 것들이 있을까요? 겨울 기온이 영하 10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얼어버리는 동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이 정도 이제 겨울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며칠 이상 유지되는 그런 이제 지역에 심으신 분들은 보온재로 덮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온을 위한 공기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재료가 왕겨예요. 네. 그래서 왕겨와 같은 자재로 덮어주면 좋은데요. 이런 보온재는 봄에 날씨가 풀리면 반대로 또 햇볕을 막아서 지온을 낮추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날이 풀리면 또 걷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보온재가 탄소 성분으로 토양 내 미생물이 소비하는 과정에서 마늘에게 필요한 영양 성분을 오히려 빼앗아가는 그런 이제 질소 기하 현상을 처리할 수도 있어서 밑거름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마늘을 심고 보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바람에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충분한 두께로 덮어준 다음에 미생물이나 아니면 얇게 흙을 뿌려주어서 날리지 않게 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네, 마늘 심을 때 같이 심으면 좋은 작물들이 있을까요? 마늘 고랑에는 시금치나 상추 씨앗을 뿌려주면 이듬해 봄에 시금치와 상추를 수확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봄에 이제 풀이 날 때 미리 이 시금치와 상추가 자라서 나오는 풀을 억제하는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마늘, 시금치, 상추 이렇게 심어서 수확하면 좋겠네요. 자,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그 전주도 미처 답변을 못 드린 질문들이 있어요. 저희가 부지런히 한번 살펴볼게요. 4172님, 토종씨앗 도서관이 홍천에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요? 귀촌 6년 되었는데도 여전히 농촌 생활의 초보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개인 귀촌하신 분이 이제 이렇게 토종씨앗을 찾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개인 정보라 이렇게 알려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은 홍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아마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네네. 예, 홍천 농업기술센터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3959님, 산기슭 텃밭에 더덕을 옮겨 심었는데 만 3년이 지났습니다. 잎과 줄기가 너무 일찍 마르더니 지금은 모두 검게 섞였습니다. 3년이면 수확을 해야 하나요? 또 몇 년을 키우는 게 가장 적합할까요? 여기는 경북 구미입니다. 라고 네. 해주셨네요. 지금쯤 이제 더덕 씨앗이 맺히고 더덕 줄기는 다 이렇게 검게 마르고 이렇게 썩어갈 때예요. 그리고 3년 치면 수확하기에 딱 적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마르고 마를 경우에 이제 수확하는 시기인데요. 이 3년보다 더 키울 수도 있긴 하지만 대개 이제 이상 키우게 되면 벌레들이 알아채고 뿌리를 이렇게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지금은 이제 수확할 때다 생각하시고 좀 일부를 이제 캐봐서 너무 작다 그러면 더 유지하되 3년이면 적당한 크기로 자랐을 거라고 판단하시고 수확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확하면 되겠네요. 네. 자, 추석 연휴 때 저희가 2주 전 질문을 답을 못 드렸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2102님, 들깻잎 뒷부분에 노란색 점박이 모양이 생기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어떻게 대처하고 또 먹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은 이제 들깨를 수확하는 수확철인데요. 지금은 이제 들깻잎을 수확할 때가 아니라 들깨 열매를 이제 수확할 때죠. 네. 네, 이제 들깻잎이 이렇게 노랗게 단풍이 지기 시작하면 이제 수확철인데요. 이분은 이제 아마 깻잎으로 주로 수확을 하시나 봐요. 근데 깻잎 뒷부분에 노란색 점박이 모양이 생기는 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녹균병이라고 해서
녹균병 정도 병에 걸린 녹병이라고도 하죠. 예. 네. 녹균병일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한 가지는 또 응애가 생겨서 이렇게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녹균병의 경우는 이제 곰팡이성 질병이라서 이고요. 그다음에 응애는 아마 이제 잎 뒷면을 자세히 보면 가느다란 그 거미줄 같은 것이 보이면 이건 이제 응애가 먹은 그런 이제 흔적일 수가 있습니다. 먹어서 노랗게 모양이 네네. 생기는군요. 그래서 곰팡이성 질병인지 아니면 응애에 의한 병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점박이 이런 무늬가 작다면 먹어도 되지만 굳이 좀 드시지 말고요. 맛도 떨어지기 때문에 잘 골라서 없는 것들을 골라서 이렇게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안 먹는 게 더 좋겠네요. 네. 네. 9390님. 쪽파가 크다가 누렇게 망가지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지금 다시 심기 해도 될까요? 경북 김천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렇게 누렇게 망가지는 증상도 끝부분만 이게 누렇지 아니면 전체가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누렇게 되면서 누워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좀 뿌리채 샘플로 한번 뽑아서 그렇게 증상이 나온 종자들이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자리파리라고 해서 땅 속에서 이렇게 구데기가 생겨서 뿌리를 갉아먹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뽑아보면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이제 아마 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경북 김천이면 지금 심으셔도 됩니다. 지금 심으셔서 대신에 이제 김장철에는 못 맞출 수도 있어요. 지금 늦게 심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이제 월동을 한 이후에 내년 봄에 또 한번 수확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예. 만약 종구가 남아 있다면 다시 심기를 해도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원인을 잘 확인하신 다음에요. 그렇죠. 다시 네, 그렇게 네. 되면 안 되니까요. 그 자리에다 또 심으면 안 되잖아요. 네. 예, 그 자리를 피해서 다른 곳에 밭을 만들어서 다시 심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2546님, 남부지방입니다. 보리와 완두콩은 언제 심어야 할까요? 네,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보리와 완두콩을 함께 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 되는 거죠? 네, 보리가 자라면서 자라는 보리 줄기를 잡고 완두콩이 이렇게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는 완두콩을 보리콩이라고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같이 네. 심어서 그렇게 네.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수확도 거의 비슷하게 하고요. 근데 이제 남부지방의 경우는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 사이에 보리와 완두콩을 심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보리를 더 먼저 심고요. 네. 보리가 싹이 어느 정도 났을 때 보리 옆에다가 완두콩을, 그러니까 보리가 싹이 나온 걸 확인하고 일주일 정도 뒤에 완두콩을 보리 옆자리에다 이렇게 심게 하는 방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1386님, 콜라비를 2주 전에 심고 나서 비가 엄청 왔는데 그 이후 하나도 올라오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요즘 이제 비가 자주 와서일 수 있어요. 이제 씨앗이 너무 많이 와서요. 씨앗이 성장하는 데는 온도, 습도,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비가 오면 씨앗이 물에 잠기잖아요. 산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이렇게 골아서 이제 썩어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2주, 보통 콜라비 씨앗을 파종하면 3일 만에 싹이 나오거든요. 그럼 2주 지나면 2주 됐다면 아마 이제 기대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또 지금 심으면 또 너무 늦은 거거든요. 콜라비가 성장할 만한 충분한 날씨를 확보할 수 없어서 이 날짜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네.
지금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예. 콜라비 말고 다른 거를 심어야겠네요. 그렇죠. 네. 네. 내년을 기대하시던가. 네,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김옥준님, 관장님, 배추 무름병 때문에 걱정되네요. 우리 밭은 한 포기가 보이는데 동네에 이 집 저 집 난리예요.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배추 무름병 때문에 네. 고민이 생기셨나 보네요. 이것도 이제 뿌리 쪽에 오는 이제 병이에요. 결국 그래서 너무 이제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자주 오고 습해서 더구나 거기에다가 검정 비닐까지 씌웠으면 그 수분을 말릴 만한 배수가 될 만한 것까지도 아예 비닐이 막거든요. 네. 그래서 배수를 한번 좀 신경 써 주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병이 온 포기가 있으면 빨리 제거해 주는 게 다른 포기로 이렇게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있는 낮 동안에 푹 주저앉는 포기들은 가급적 빨리 기존의 건강한 포기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네. 또 그 배추 관련된 질문인데요. 7055님이 배추 파종 이후 잎을 갉아먹는 피해 병충 해방제는 무엇입니까?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이제 좀 서늘해져서 벌레들이 좀 덜한 시기가 오긴 했는데요. 네. 아직도 밤에는 달팽이 종류들이 갉아먹고요. 낮에는 또 무잎벌레라든지 청벌레라든지 배추 흰나방 애벌레들이 갉아먹습니다. 네, 3297님도 배추 무밭에 달팽이 제거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네. 달팽이는 보통 이제 그 유인살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 빠진 맥주를 이렇게 페트병을 위에를 잘라내고 땅속에 묻어주면 맥주에 유혹당해서 빠져 죽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아니면 계란 껍질을 곱게 빻아가지고 배추 주변에 이렇게 뿌려주면 달팽이는 신발을 안 신고 다니잖아요. 네. 찔려서 그렇게 접근을 쓰는 못하게 할 수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뭐 난각칼슘이라든지 이런 것도 영양 공급도 하면서 이렇게 방제 작업들 겸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방 세제를 연하게 풀어서 거품이 안 보일 정도로 휘저어준 다음에 그것을 뿌려주면 이런 병해충들을 좀 퇴치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답변 못 드린 질문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텃밭 가이드 시간,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트렌드를 읽고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마케팅 아이디어. 오늘은 진짜보다 진짜 같은 연예인 부캐 마케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요즘에 연예인들이 본캐보다 부캐로 더 활약을 하면서 부캐 마케팅이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이유가 뭘지 궁금해요. 단순한 재미 때문일까요? 네, 처음에는 단순히 재미로 시작을 한 건 맞는데 요즘에는 소비자와 공감대가 형성되는 캐릭터를 통해서 소통하는 하나의 마케팅 전략이 됐습니다. 네. 예전 광고가 브랜드가 하고 싶은 말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었다고 하면 부캐 마케팅은 소비자가 좀 듣고 싶은 말을 캐릭터를 통해서 대신 말해주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본캐보다는 조금 더 자유롭고 덜 진지한 캐릭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메시지도 훨씬 더 자연스럽게 광고에 녹아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보통 광고 모델을 선정할 때 브랜드가 추구하는 이미지와 잘 맞는 모델을 고르는 데 힘을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캐 마케팅을 할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 모델이 얼마나 공감대가 잘 형성될 수 있는지 또 그 공감을 줄 수 있는지 친근함을 줄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 입장에서도 부캐를 통해서 더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소비자들도 캐릭터까지 함께 즐기면서 브랜드를 더 잘 기억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점은 리스크 분산 효과인데요. 네. 본캐로는 하기 어려운 파격적인 컨셉이나 유머도
부캐를 통해서는 부담 없이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더 솔직하고 유연하게 또 인간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 새로운 방식인 부캐 마케팅을 요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럼 실제로 브랜드들이 이런 부캐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하나씩 함께 살펴볼게요. 한 피자 브랜드에서는 피자훈이라는 부캐로 복고 감성을 자극했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마케팅인가요? 아마 이 캐릭터 이름을 들으시고 브랜드명을 또 유추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1985년에 입사한 피자 브랜드의 홍보 담당자 피자훈 씨입니다. 네. 입사 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80년대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들로 주목을 받았어요. 근데 이 브랜드가 한국에서 첫 프랜차이즈 지점을 냈던 그 시작이 바로 1985년, 이제 40년이 됐기 때문에 네, 홍보 담당자 부캐의 탄생 시점, 입사 시점도 똑같이 1985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 한 40살 정도 된 피자훈 씨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그때 입사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은 거의 은퇴하는 그렇죠. 은퇴했네요. 네, 그런 직장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피자훈 씨는 이태원 1호점이 개점하던 날 전경, 또 처음으로 피자 배달 서비스를 시작하던 날, 또 1988년 올림픽 공원 앞에서 피자를 들고 홍보하는 모습들을 사진으로 찍고 게시글을 올리면서 이제 콘텐츠화 했는데요. 이러한 SNS의 게시물들의 좋아요 수가 10만 회씩을 넘고 와. 댓글에는 내가 진짜 피자를 처음 먹었던 날, 또 그 시절 추억 이야기들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러겠네요. 네, 또 그 소비자들이 피자훈 씨는 지금쯤 임원이 된 건지 은퇴를 한 건지 이렇게 궁금해할 정도로 캐릭터와의 소통에 몰입한 모습들도 보여줬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들과 함께했던 날들을 피자훈 씨의 회사 생활 에피소드로 풀어내면서 이때는 동성애 컨셉의 캐릭터로 인기를 끌었던 배우 장용원 씨를 기용을 했어요. 근데 배우 본인의 이름과 기존의 캐릭터 이름들도 대놓고 쓰면서 헷갈려하는, 본캐와 부캐를 헷갈려하는 콘텐츠로 재미를 확실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피자 브랜드의 역사, 또 회사 생활의 고단함을 같이 풀어내서 직장인들의 공감대까지 형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피자 브랜드의 직원들이 이 캠페인 덕분인지 요즘 굉장히 바쁘다라는 댓글로 인증을 남긴 걸 보면 재미만 준 게 아니라 실제 매출에도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오, 좋네요. 브랜드 역사와 캐릭터의 설정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야기가 완성된 느낌이네요. 자, 이번에는 편의점 알바생이라는 그 평범한 캐릭터에 배우 심은경 씨를 섭외했다고 하는데 이 생활 밀착형 부캐는 편의점에서 진행한 광고인가요? 저도 처음에는 당연히 편의점에서 만든 광고 콘텐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근데 워킹 홀리데이를 위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편의점 알바를 하고 있다라는 설정을 보니까 국내의 여느 편의점 광고는 아니겠거니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본 편의점일까요? 뭐죠? 네. 그리고 알바생 계정이 먼저 만들어졌는데 심은자라는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 알바생이 편의점에서 일을 시작하자마자 집에 가고 싶다고 반복하는 저희 직장인들의 마음처럼 가자마자 출근하는 길에. 네, 그래서 여느 알바생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 광고는 일본 또 한국의 편의점이 아니라 해외로 진출한 국내 간편 결제 서비스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네, 해외에 가서도 한국과 똑같이 모바일로 간편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캐인 심은자 씨를 탄생시킨 건데요. 네. 역시 알바생 이름을 심은자로 지으면서 본캐인 심은경 씨임을 은근히 알리고, 그리고 이 콘텐츠에서는 편의점에 방문한 손님이 혹시 심은경 씨 아니냐라는 질문도 하고 은자 씨가 곤란해하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심은경으로 착각해서 너무 고민이다라는 고백들을 SNS에 담아서 더 재미를 주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과 이렇게 일본을 오가면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라는 점에서 이 심은경 씨가 일본 편의점의 알바생을 연기하기에 적격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이제 기존 광고들이 점점 이제 짧아져야만 하고, 네. 근데 또 주목도는 낮아지다 보니까 사실 짧은 시간에 관심을 받는 콘텐츠를 만드는 게 매우 어려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부캐를 만들면서 스토리텔링도 하고 직장인의 어려움, 이런 공감대도 형성을 하면서 소비자와의 유대감을 쌓는 걸 보면 앞으로는 또 쇼폼 광고와 다르게
롱폼 콘텐츠 이렇게 경계가 모호한 부캐 컨셉의 마케팅이 계속 인기를 끌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런 또 부캐 컨셉에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공감, 네. 소통, 유대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간편 결제를 쓸 수 있는 그 편의점을 광고 무대로 활용한 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번에는요.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한 간편 결제 서비스의 부캐 활용 사례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저도 이 교통카드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지를 사실 광고를 보고 알기는 했어요. 평소에 잘 안 쓰다 보니까. 근데 이 교통카드로 잘 알려진 T사에서 이 기능 외에 간편결제 기능을 홍보하기 위해 배우 박보영 씨를 섭외해서 일상 속 곤란한 상황들을 에피소드로 풀어냈습니다. 이 브랜드의 광고 특징은 박보영 씨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교통카드 이 브랜드의 기능을 전혀 몰라서 네. 당황하는 사람이라는 점이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친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제 박보영 씨가 한턱 쏘게 됐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는 변명을 합니다. 돈을 내기 싫어서. 근데 네. 친구들이 그 T카드에 모바일 결제 기능이 있다. 교통카드만 되는 게 아니다. 물러서지 않는 친구들. 네, 그 밥값을 낼 수 있다라는 점을 알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카드를 이용해서 식사 금액을 지불하는 장면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모델이라면 적극적으로 제품의 장점을 설명해주고 소비자가 브랜드를 잘 알 수 있도록 홍보 멘트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근데 T사에서는 정반대로 뭐가 좋은지 몰라서 광고 속 인물이 당하는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역으로 기능을 더 제대로 알게 만들어줬습니다. 또 다음 컨텐츠 형사를 연기한 에피소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도 박보영 씨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수배 중인 범인이 여러 종류의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도망가는데 네. 이 형사 박보영 씨가 택시, 자전거, 기차, 고속버스 또 페리까지 어떤 교통수단을 타도 이 T카드와 함께라면 끝까지 범인을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우와.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그 T카드로 다 탈 수 있다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페리까지 탈 수 있는지는 네, 몰랐는데 처음 알았네요. 네,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 기능 그리고 소비자도 모를 만한 기능들을 캐릭터와 함께 에피소드로 제작을 하니까 뭐 재미뿐만 아니라 더 몰입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제는 부캐를 아예 직원으로 채용하는 면접 콘텐츠부터 공개한 식품 브랜드도 있다고 해요. 네, 식품회사 P사에서 나 자신의 건강, 요즘 MZ들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요. 네. 네, 그래서 또 그리고 지구의 건강, 환경을 같이 이제 생각하는 이 건강한 식품들을 많이 신경을 쓰고 좀 구매를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황광희 씨를 섭외를 해요. 요즘 광희 씨가 네. 환경 관련된 그런 네, 콘텐츠들 많이 하시죠. 콘텐츠들 방송들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모델로 채용이 됐겠거니 했는데 첫 번째 콘텐츠가 이 회사의 면접 영상으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브랜드의 홍보 모델이 아니라 제품을 제대로 홍보할 이 팀의 팀장을 뽑는 컨셉으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면접 실제 채용하는 것처럼 1차 실무진, 2차 임원 면접까지 진행을 하면서 이 광희 씨가 어떻게 이 브랜드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환경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지 이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으로 그렇군요. 네, 그 영상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자연스럽게 홍보 콘텐츠에 반영하고 싶은 내용들을 직원들과 또 황광희 씨의 그 입에서 이제 언급이 되고요. 결국에는 당연히 팀장으로 채용된 황광희 씨가 팀원들과 함께 어떻게 이 제품들을 홍보할지 고민하는 모습들을 시리즈로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주력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건강 식재료인 두유면이 있는데 네, 이것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지 제대로 먹기 위해서 레시피를 개발하는 과정도 담겨져 있고요. 또 외부 근무를 하면서 제품을 홍보하고 팀장으로서 팀원들과 직접 소통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직장인으로서의 생활과 그리고 캐릭터를 잘 녹여냈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를 얘기할 때도 야구 관람을 하면서 먹는 야구 푸드로 유명한 김치말이 국수가 있대요. 네. 그래서 이 레시피 그리고 요즘 젊은 세대 남녀노소 좋아하는 들기름 막국수와 같이 정말 이렇게 좋아요. 네,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이제 녹여져 있는 레시피들까지 만들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건 기업 임직원 그리고 길거리에서 시민 인터뷰를 하면서 이전에도 재미를 잡았던 내고왕이라는 콘텐츠가 있잖아요. 알죠. 네, 이것과 유사한 흐름으로
모델인 황광희 씨의 장점도 극대화시켰다는 점이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전에 황광희 씨가 내고향도 했었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부캐 마케팅은 기업이 원하는 이미지에 연예인 모델을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기업과 모델 모두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성으로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사례들을 들어보니까 이 부캐 마케팅은 브랜드와 모델 모두가 윈윈하는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0년 전 광고를 패러디하면서 당시의 모델과 캐릭터를 그대로 소환한 음료 브랜드가 있다고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무려 20년 전인 2005년에 한 유산균 음료 광고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당시 광고 모델이었던 신구 배우가 용왕 캐릭터로 등장을 해서 유산균 발효 음료를 마시는 재밌고 그 당시에는 강렬한 컨셉이었다고 해요. 네. 유산균 음료가 간 건강에 좋은 음료이기 때문에 토끼간을 찾던 용왕을 캐릭터로 만들었는데 당시 이 신구 배우의 중후한 이미지와 용왕이라는 부캐 설정이 잘 어울리면서 이 캐릭터 중심의 스토리텔링으로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광고가 부캐 마케팅의 초창기 형태라고 봐도 무방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20년이 지난 올해에 숙취해소제 광고를 선보이면서 신구 배우의 용왕 캐릭터를 다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귀환한 용왕이라고 광고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신구 배우가 또 이 광고에 참여하시나요? 네, 맞아요. 똑같이 부캐로 나오셨는데 와. 토끼가는 이제 필요 없다라는 멘트와 함께 유쾌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자사의 광고와 부캐를 스스로 패러디하면서 단발성 마케팅이 아니라 브랜드 역사와 광고 모델이 함께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단순히 부캐 마케팅이 한 번 웃기고 끝나는 설정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는 이렇게 이야기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브랜드와 소비자가 친구처럼 대화하게 되었다라는 점이 이제 강조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연예인, 인플루언서, 유명한 누군가를 쓰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소비자 마음을 움직이는 소통을 하느냐가 가장 부캐 마케팅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방금 말씀해주신 그 진정성, 네. 그리고 또 그 소비자와 브랜드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캐를 활용한 브랜드 마케팅, 다음에도 이런 사례가 있으면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진정성이 중요하다는 점 모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디어를 좀 얻으셨나요? 마이테이스트 민지영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부터 2주간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 지역번호에 02-2556 2056 시작하는 전화가 오면 꼭 좀 받아주시고요.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잊지 말아주세요. 그 밖에 성공예감, 세상의 모든 정보, 또 열린 토론 등 저희 일라디오 프로그램들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비가 이어집니다. 길게 이어지는 비가 달갑지 않죠? 날씨도 서늘해서 이럴 때 감기 걸리기 쉽다고 하니까요. 외투 꼭 챙겨 다니시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